안녕하세요. 이제 호모사피엔스 줄거리 내용 2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3부와 4부의 이 공통된 인류의 통합, 보편적 질서, 돈과 종교, 그리고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편적 질서가 나타나게 됐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이제 농업혁명 아래의 이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이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면서 이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을 하면서 이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로서 이 문화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보편적 질서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이 보편적 질서를 조금 더 말해보자면, 해서 이제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이 문화가 변하는 것에 이 전체적인 패턴이 있을까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해서 이제 우리랑 그들을 구분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이렇게 협력적이게 되어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우리는 우리로서 묶는 그 개념을 우리는 보편적 질서라고 하면서 이 돈과 종교와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돈과 관련된 이들은 뭐 상인들이 있다면 이 상인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시장이고 이 모든 인간은 잠재적 고객, 아니면은 이제 이 정복자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제국,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민,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는 이 진리는 하나뿐이고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자. 그래서 이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부터 보게 되는데 이 10장과 16장이죠. 그래서 16장과를 이렇게 엮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먼저 우리는 물물 교환을 하면서 이 각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만약에 저희가 벼농사를 짓는데 사과나 포도나 그런 걸 얻고 싶은데 그 각자에게 해당하는 이 각자가 매기는 그 가치가 다르게 된다면은 이 벼를 가지고 이 물물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 종이에다가 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게 만듦으로써 이 돈이 보편적 질서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주와 지폐뿐만 아니라 가죽, 소금, 고등 껍데기, 아니면 담배도 화폐로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화폐를 이 물물 교환을 할 만한 이 가치로서 매기게 되면서 이 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특징으로는 부의 전환, 저장, 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이 자본주의를 이념으로 깔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 돈을 모두가 잘 벌 수 있고 이 자유시장 아래에서 그것들을 축적하고 저장하고 넘기고 하면서 이 돈이 우리 인간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보편적 질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편적 질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종이일 뿐이지만 너도 돈이라고 믿고 그 사람도 돈이라고 믿고 이 전체 이 사회가 돈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상호 신뢰의 상징으로서 이 돈을 신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보편적 원리로서는 이 보편적 전환성, 그러니까 물물 교환으로서의 그 전환성이 있고, 이 보편적 신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써 그 돈은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인간은 이전까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기초로 삼았지만 이 돈의 등장으로 여러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아래에서 이렇게 돈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과학혁명 쪽에서 자본주의의 교리로서 이제 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점이 있는데, 이러한 돈은 어떻게 이 파이가 커지게 되었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 전체 돈의 크기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 남의 돈은 그만큼을 빼앗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 전체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는 신용이란 것이 생기게 되면서 이 전체 파이를 커지게 하고 이 전체 시장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 미래에 대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을 하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작동으로 바탕을 하게 되면서 투자랑 이 은행들이 만들어 작동을 하게 도와주었고, 이러한 점이 우리의 전체 파이를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남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이 자본주의로서의 그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으로 이제 과학도 이 돈 아래에서 열심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과학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한 투자금을 낼 때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빌려줘도 그것을 다시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리란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 신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 과학자들에게 이 과학 발전을 위한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한 투자가 다시 과학 발전을 일으키고 그 발전으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 과학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돈에 대한 의존도도 높이면서 이 우리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보편적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제국과 이 종교와 과학 간의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국은 우선 제국이란 이 문화적 다양성, 탄력적 국경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통째로 아울러야 되고, 이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이 국경을 넓히려는 그러한 기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이 안정된 형태로서 반란을 아주 쉽게 제압했고, 이러한 제국들은 널리 퍼져가지고 지금 현대의 후예들은 다 제국의 후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하나의 큰 문화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를 시키고 정통성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이 종교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회 질서 위계 등에서 이 되게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이 취약한 그러한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준으로는 이 고립된 관습이 신념이 아닌 규범과 가치의 체계를 가져야 하고, 이 종교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인간의 결정이 아닌 초인간적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의 이러한 기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어디서나 보편적이고 이 믿음을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면서 선교적이어야 한다 해서 이러한 종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독교, 천주교 아니면 불교, 힌두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종교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데올로기도 충분히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인본주의적 종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서는 이 인간성을 신성시하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고 신성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 이념을 해서 인간성이 개인 내에 있느냐, 집단 내에 있느냐, 아니면 인간성은 변화 가능한 것이냐를 나눠서 자유, 사회, 진화론적의 인본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 초인적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믿었고, 이러한 그것에 대한 설명서가 있다는 것에 존재를 해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제국이 종교로서 묶이기도 하고 인간을 묶어주는 그러한 것들로 묶어주는 이 질서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업혁명은 종교혁명을 동반한다라는 것들에서 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시각을 통해서 이 다신론, 인신론, 이신론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이 종교에 대한 거를 이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혁명들을 엮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학과는 어떻게 큰 관련이 있냐 하면은 우선은 과학혁명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과학혁명은 이제 무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거나 알아도 필요가 없었을 때를 통해서 우리는 무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 알려고 무지를 기꺼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모르는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이 현대과학은 무지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전통 지식보다 더 역동적인 유연하게 탐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이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제국이 힘을 실었던 그러한 경우 같은 그래서 이 제국과 종교에 대한 그러한 제국과 과학에 대한 연관성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러한 유럽이 산업화를 주도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데 이 유럽이 산업화를 주도한 이유에서는 이 신화, 사법기구, 사회 정치적 구조가 이런 여러 그런 상황을 맞물리게 하였고 이러한 점이 이 유럽이 산업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미국은 이 신화와 사회 구조를 영국과 공유했기 때문에 이 영국이 주도한 산업화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이 과학과 제국의 연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제국주의에서는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점점 더 펼쳐나갈 건데 이 유럽의 제국주의에서는 이 새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복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제국주의가 계속 더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 피지배자들을 효과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점들이 이 유럽 등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을 할 때 과학자들을 데려간 이유 그래서 과학과 제국의 그러한 이 제휴했을 때에 번성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로서 이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그러한 이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지원함으로써 이 과학은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